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우리의 이슈는요. 지금 현재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는 정부, 과연 그 현실성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부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9.7 대책에서 발표를 했죠. 9.27 대책에서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정부에서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별로 싸늘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과연 이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LH를 앞세워서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 정부가 LH 공사를 앞세워서 주도적으로 공공택지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이렇게 주택 공급 대책이 첫 번째로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공공이 주도한다는 의미는요, LH가 주도한다는 의미는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맡은 이 LH 자체만 해도 수십만 가구의 미착공 물량들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 건설사들의 역할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이 LH에서 주도를 해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원래 LH에서 땅을 민간 회사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매각을 해서 그 민간 건설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LH가 땅 장사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했었는데 이번에 9.27 대책에서는요. LH가 땅을 민간한테 매도를 못하게끔 하고 직접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금 조달,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 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 올해 7월 기준으로 LH의 사업 승인 이후에 미착공 지급 물량은 총 18만 4,368가구. 근데 이 중에 한 15만 가구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이게 다 어디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몰려있죠. 인천, 계양 이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과연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만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과연 건설사가 참여를 할까요? 상당히 조금 뭔가 기대와는 다른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도 당장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사업성 등은 어떻게 될까요? 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서 2030년까지 6만 3천 가구 착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준이 전부 뭐예요? 착공 기준이잖아요. 착공 기준. 그 전 정부에서는 인허가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착공 기준으로 좀 더 땡겼다. 그런데 착공을 해서 지어질 때까지 지금 최소한 한 4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착공하면 마치 준공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대표적으로 분당, 일산, 그렇죠? 3번, 중동, 평촌 이 5대1 신도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오래된 아파트를 정비사업으로 공급을 하겠다. 새롭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 6만 3천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게 2030년도까지 입주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당히 많은 이런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주 대책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주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토부와 성남시는 일부 지역들의 이주지를 마련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이 지금 상당히 그 난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일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속도전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과 신뢰 회복에 긍정적이라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공급 확대를 빠르게 하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 그리고 현 정부도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공급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뭔가 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다른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또 LH 주도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당의 이주 대책, 이 공급 확대하는 건 좋은데요. 일단 분당 이주 대책 이게 문제가요. 재건축 착수하면 12,000가구 이주 수요 발생하는데 이제 대체 주거지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야탑동 중앙도서관 부지, 대장동 일대 후보지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모두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왜 무산이 됐을까요? 왜? 주민들이 왜 반발했을까요? 주민들의 인식은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에 일단 임시로 사는 거주지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로 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 아파트와 같은 것 아니냐. 이게 결국 집값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정부에서 뭔가 공급 확대를 하겠다. 공급 대책 나와서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책 신뢰를 회복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정부는 지지난 정부랑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억제, 뭐 대출 규제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가격이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대출 규제. 효과는 오래 못 가지만 효과는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자,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 다 규제 풀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의 걸림돌 다 풀어서 공급을 확실하게 할 거예요. 이런 강력한 정부의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속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 물량들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경기도 인천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인천. 즉 경기 인천에 있고 서울에는 물량이 없어. LH 주도로 할 수 있는 많은 물량이. 결국 사람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 공급을 한다니까 이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주 수요 이거 전세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일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리고 지금 뭐 용적률을 높여주고 여기 이제 선도직으로 지정이 된 일기 신도시 하겠다고 하지만 또 이게 신탁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이해 충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7 대책의 보완으로 민간 정비 사업 중심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공공과 민간의 갈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이게 서울시는 97 대책 보완으로 민간 전기 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 과연 공공과 민간 갈등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울시는 뭐 뚜렷하죠. 민간 위주의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정부는 LH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정부는 공공, 서울시는 민간. 이거 완전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참 이거 공공 재개발 이게 재건축도 비중도 LH로 진행을 하면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의 비중.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다시 또 진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리고 기존 역세권에 해당이 됐던 그런 지역들의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혜택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서 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공공에서 다 집을 다 질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LH 부채가 160조가 지금 넘는다. 올해 한 17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LH에서만 집을 져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동력,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 동력, 즉 규제, 그리고 완화, 규제 완화, 민간 개발을 할 때 어떤 혜택, 규제 완화, 혜택,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죠. 이게 왜 빠져 있을까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이래요. 집값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 근데 글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작은 데만 몰두를 하다 보면 큰 걸 놓칠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서울시는 명확하죠. 공공주도 사업이 민간에 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성과도 제한적이라서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주도로 사업을 했던 것이 이 조합원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진행이 지지부진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빨리 가는 건 사실 맞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싸고 품질 좋은 주택 과연 나올까요? 나오기 힘들죠. 그렇죠. 민간에서 브랜드 아파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과연 LH에서 품질 좋은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건설사는 이익이 나야 공급을 하는데 이게 과연 LH에서 하는 것들을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브랜드 아파트 공급 저는 거의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정부의 2021년도 이사대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LH 주도로 하겠다, SH 주도로 하겠다 이거 잘 보시면은 아마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확실히 된다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불안감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공급만 제대로 돼준다면 뭐 당연히 해소될 수 있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 중심과 서울시의 민간 개발은 민간 중심 개발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이 분담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그리고 뭐 기반시설 확충,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민간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어떤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높이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생활권이 전혀 틀리잖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권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권은 경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쪽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서울과 가깝다고 해서 사람들은 뭐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경기도에다가 공급을 많이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민간 개발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는 방법이지, 이게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 문재인 정부 때 28번인가 나왔다고 하죠. 이런 정책을 펴서 과연 부족한 서울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있을까?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다 공급을 왕창 늘려야 되는데, 지금 뭐 3기 신도시 대부분 그쪽에 물량이 쏠려 있잖아요. 지금 LH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이. 거기는 일단 소형 위주의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 분양 물량, 공공 임대 물량, 이게 축을 이루기 때문에 소형이고요. 과연 거기 선호도가 그렇게 높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서울 아파트 보급률 46%거든요. 아파트 46%입니다. 근데 전국 아파트 보급률이 57%예요.
그렇다면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안 젖었다는 거잖아요. 46%밖에 안 되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치솟는 공사비라든지 뭐 기부 체납하는 거, 재건축 추가 부담금 급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가 되는 거죠. 약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서울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만 가장 적게 젖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전국에서 제주도 빼고 서울이 두 번째로 아마 아파트 물량이 적을 거예요. 자, 주택보급률 전국 102%, 그리고 수도권 97%, 경기 인천 99%, 서울 94%입니다. 지방은 110% 초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디죠? 공급이 부족한 곳, 수도권하고 경기 인천,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죠. 그리고 서울이죠. 서울이 가장 부족합니다. 여기에다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